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아마도 저축을 하려고 하는데 금리가 너무 떨어져 갈 곳을 잃어버리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돈테크맨 강동훈 에디터입니다. 예적금 넣고 계신 분들 올해 만기돼서 다시 넣으려고 하는데 작년이랑 이자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아까우시죠? 투자하기에는 막막하고 그렇다고 시중은행에 1%도 되지 않는 이자 받으려고 저축하기에는 아까운 현실. 그래도 이자를 조금이라도 더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금리 높은 저축 상품에 대한 영상은 총 2편으로 구성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예금 적금과 같은 금리 연동형 금융 상품에는 무엇이 있는지, 각 상품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는 시중은행이 아닌 다른 금융회사에 저축을 할 때 어떤 것을 주의해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혹시나 나는 좀 알아보기 귀찮다, 그냥 주거래은행이나 인터넷은행 적금 가입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바로 끄시지는 말고 금융 상식들이 있으니까 한 5분 정도만 보다가 끄시길 바랍니다. 저축 상품 찾아보시기 전에 몇 가지 개념부터 알고 갈게요. 우리가 목표로 하는 금리 높은 저축 상품은 포괄적으로 금리 연동형 상품이라고 부르는데요. 만기가 되었을 때 수익금을 시장 금리에 따라 주는 금융 상품입니다. 반대 개념으로는 주가 지수 연동형 상품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장 금리라는 개념이 나왔는데 말 그대로 현재 금융시장에서 적용되고 있는 금리입니다. 금리란 물건을 주고받을 때 사용료를 주고받죠. 돈 거래할 때 주고받는 이자를 계산할 때 사용하는 개념이 바로 금리입니다. 금리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건 내용이 많아서 다른 영상으로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시장금리는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로부터 영향을 받아 적용되는데요. 기준금리란 한국은행에서 1년에 8번 결정을 하는데 이걸 기준으로 금융시장의 모든 금리가 결정이 됩니다. 기준금리가 결정이 되면은 이 금융시장의 모든 금리가 기준금리를 따라가게 되죠. 최근 5월에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질 거라는 예측으로 기준금리가 0.5%까지 내려갔죠. 바로 이 때문에 여러분들의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낮았는데 올해 5월을 기점으로 모든 금융회사의 저축금리가 더 내려가기 시작해 이제는 정말 제로금리 시대로 접어든 거죠. 여러분 모두 사용하고 있는 은행의 예금과 적금 말고도 각 금융기관에는 금리와 연동되는 상품이 몇 개 더 있어요. 금리 연동형은 확정금리와 실세금리로 다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별로 한 개씩 살펴보겠습니다. 1번 시중은행에서의 예금과 적금, 그리고 비과세 종합저축, 제형저축과 연금신탁, MMDA, ELD가 있습니다. 2번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저축보험이 있고요. 다음 3번으로 증권사 혹은 종금사의 환매조건부 채권이라고 부르는 RP, 기업어음인 CP, 양도성 예금증서 CD와 익히 잘 알고 있는 CMA와 MMF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농협, 축협, 수협 등 신용협동기구에서 취급하는 예탁금. 참고로 출자금 통장은 금리 연동형은 아닙니다. 다음 저축은행의 예금과 적금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크라우드 펀딩과 P2P 등 소비자 금융의 대출 채권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약속된 이자를 지급하는 확정금리와 금융 환경에 따라서 변동이 되는 이자를 지급하는 실세금리가 있습니다. 시중은행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비과세 종합저축이나 제형저축, 연금신탁은 금리 연동형 상품이지만 현재 신규 가입이 되지 않고 목적 또한 다르기 때문에 시중은행 예금적금은 가장 많이 그리고 손쉽게 가입할 수 있는데요. 장점이라고 한다면 편리함과 안정성을 꼽을 수 있어요. 대신에 금리가 낮죠. 보험회사의 저축보험은 공시율이라고 하는 월 단위로 이렇게 변동이 되는 금리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기준금리가 0이 되는 시기가 와도 가입 당시 약관에 따라서 최저금리를 보증해주기도 합니다. 단, 장기상품이라서 초기 사업비가 차감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증권사의 RP, CP, CD 이 상품들은 돈을 빌려주고 수익을 창출하는 채권형 상품이에요. 회사나 금융기관에 단기로 돈을 빌려주고 수익을 창출하는 형태입니다. 간혹 금융회사가 시장에서 돈을 빌린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실제로 시장에 떠도는 유동자금이 바로 RP, CP, CD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가 어려워져서 부실률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원금 보장이 되지는 않지만 그럴 확률은 희박합니다. 지역사회에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신협이나 지역 농협, 축협, 수협 등 협동조합에서 가입하는 예탁금은 올해 2020년 가입분까지 비과세와 거의 흡사한 저율과세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같은 금리를 주는 일반 은행보다 내야 되는 세금만큼의 이자를 더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 상호금융인 저축은행, 상호저축은행이라고도 하는데요. 시중은행보다 규모가 훨씬 더 작기 때문에 이자를 일반은행 대비해서 2배 가까이 더 준다는 장점이 있어요. 단점은 계좌 개설이 복잡하거나 직접 가야 되거나 안전한 예금을 했는데도 괜히 좀 불안할 수 있죠. 하지만 금융당국에서 권고하는 건전성 기준이 있어서 이 내용만 체크를 해도 안전하니까 조금만 알아본다면 은행보다 높은 이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P2P 금융이라는 것이 그 저금리 기조랑 부동산 규제의 영향으로 최근 들어서 더욱 좀 핫하게 뜨고 있는데, 금리 연동형이지만 채권에 투자되는 만큼 제도권 금융회사보다는 이자를 많이 받을 수 있지만 최근에 부실률이 높아진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실전 금융상품을 검색해 볼게요. 금융권별로 시중은행에서는 어떤 상품이 있는지 금융감독원 파인에서 금리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네, 혹시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분 계신가요? 네, 시중은행에 비교한다면 위험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안전성을 확보를 한다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적금은 길어야 3년 이내에 찾을 돈이라서 3년 이내에 그 부실률이 없는 저축은행을 찾으면 그만이겠죠. 여기서 체크해봐야 할 내용은 첫 번째, 예금자 보호가 되는지 안 되는지. 두 번째, 저축 기간별 제공하는 금리. 세 번째, 한도가 정해져 있는 특판 이유를 내세운 눈속임이 있는지 없는지 정도인데요. 파인에서는 금융회사의 정보를 받아 공시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실제 금리는 시간차가 발생하거나 회사 정책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눈에 들어오는 그 금융상품이 있다면 꼭 회사 홈페이지 들어가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네, 이 모든 내용을 깔끔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자는 크게 필요 없고 안전하게 원금 수준만 모으실 분이라면 주거래은행에서 정기 적금이나 예금을 가입하시고요. 새 아파트를 구매할 목적으로 목돈을 모으신다면 청약통장을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세금을 면제받아서 이자를 조금 더 높게 받고 싶다면 거주지역 근처에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 등 협동조합의 예탁금을 가입하시고요. 예금적금처럼 안전하지만은 조금은 색다른 걸 하고 싶다면 증권사에서 취급하는 RP, CP, CD 시중은행 이자보다 2배 정도의 이자를 더 받고 싶다면 저축은행에 적금과 예금을 가입하시고요. 그래도 이 모든 것 마음에 안 들어서 나는 좀 다이나믹한 걸 좋아하신다 라고 하면은 크라우드 펀딩, P2P 투자를 통해서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시중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받으면서 길게 유지를 하실 계획이라면 보험회사의 저축보험이나 연금보험을 준비하시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종신보험에 추가 납입하는 형태는 저축보험이 아니니까 꼭 주의하시고요. 네, 모든 것을 만족하는 건 세상에 없듯이 각자 장단점이 존재합니다.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서 이상적인 포인트 상품을 찾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네, 이자를 너무 안 준다고요? 앞서 설명드렸듯이 모든 금리 연동형 금융상품은 기준금리와 연동됩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시다면 안타깝지만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 영상은 시중은행이 아닌 다른 금융회사에 저축을 했을 때 이 회사가 망할지 아닐지를 판단하는 건전성 지표를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본 영상에서 하나라도 얻어가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클릭해주세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빠이.